안녕하십니까, 안정영입니다. 오늘은 가스공사 좀 보도록 할게요. 가스공사는 많은 인원을 뽑진 않죠. 보면은 7, 6, 4, 4. 야, 이거 뭐 13, 17, 21명이네요. 21명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역시 15, 그다음에 22, 26. 그나마 조금 낫네요.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진 않고 적부만 보니까 빨리 대충 대충은 아니죠. 빨리 작성하신 다음에 NCS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최소한의 가이드만 드릴 테니까 미리 써놓으신 분들은 야,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네요. 자신의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, 괄호에 놓고 구체적인 과정, 경험 등이 포함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. 또한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이 지원 분야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,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 쓰시면 돼요.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쓰시려면 좀 힘드니까 그냥 철저하게 직무, 지원 동기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과 기술, 이공계분들은 똑 떨어질 거고 인문상경계분들은 이게 똑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험 쪽으로도 풀어도 되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쓰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어차피 직무 지원 동기니까 나는 내가 지원한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. 뭐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걸 갖고 오셔도 되고, 여러분들한테 쓰기에 유리한 구조로 갖고 와야 되겠죠. 이 직무는 어떤 걸 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역량이 필요해. 왜? 내가 이제 메인으로 쓸 건 뭐예요? 이 역량이니까. 그래서 저는 첫 번째, 이 직무는 어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역량을 서술을 하나, 둘, 세 가지. 1500자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식과 기술,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나열해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배분을 좀 해주시고요. 마지막에는 전체 클로징으로. 이 전체 클로징은 뭐예요? 당연히 앞으로 니네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잘 일할게. 어차피 면접용입니다. 어차피 면접용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넌 뭐를 갖고 있니? 이걸 좀 볼 거니까 여기에 가장 좀 메인 포커싱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번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이죠.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항상 나올 거고 갈등 발생하죠.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건지,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요게 메인이죠. 너는 설득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니? 근데 이건 여러분들 똑같아요. 다른 사람들도 뭐 특별할 수 있는 게 없죠. 다 뭐 하는 거예요?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론을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 갖고 와서 적용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0자밖에 안 되니까 빨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배운 점 제시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야죠. 우리가 이 갈등이 뭔가 의견,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, 아니면 항상 나오는 게 자원 관리,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등등 이런 게 제기됐었고,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취한 방법론. 근데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발생했다.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 설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,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꼭 설득했다는 게 아니어도 돼요.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? 뭐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면서, 그러니까 내 쪽으로만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도 괜찮아요. 즉 무조건 내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의견도 같이 더해서 우리가 최초에 서로가 발의했던 그런 의견들 플러스 정반합이라고 하죠. 그렇게 해도 되니까 꼭 내가 뭐 쟤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지, 이게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 10가지, 의수문, 대기조, 정직, 다 자자, 요죠.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뭘 선택했는지, 그렇다면 나는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써줄 수 있으면 좋고요. 나는 왜 여기에서 설득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썼는지, 설득하기 위해 뭐 문서를 작성했는지, 뭐 정보를 썼는지, 뭐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된다고요.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.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결과는 좋았다.
이거는 뭐 소재도 뻔하고 어차피 방법론도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협업 사례 있죠. 그중에 하나 그대로 갖고 와서 500자로 편집만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예를 들어 저는 뭐 경청을 잘합니다. 뭐 공감을 잘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. 나중에 면접 때 제가 강의 만들 때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3번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. 공직자의 직업 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. 이거 뻔하잖아요. 도덕책에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전 여기서 이제 사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애매하죠.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할 때는 내가 정의를 내려줍니다. 나는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? 근데 직업윤리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것이 왜 공직자한테 중요한지 저는 여기까지 써줄 것 같아요. 즉 내가 생각하는 직업윤리란 청렴한 거야. 근데 그 청렴함은 특히나 공직자한테는 필요한 요소잖아.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일단 직업윤리를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지 윤리 치면은 뭐 연관되는 도덕책적인 단어들 많이 나오니까 그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요. 그리고 그것이 왜 특히나 공직자한테 중요한지. 그다음에 사례는 갖고 오면 뭐 당연히 LH가 되겠죠. 뭐 LH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사태잖아요, 이건. 그죠? 그래서 뭐 요 사례를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사례는 두 가지예요. 바깥에서의 사례가 하나 있고 여러분들의 사례가 있는데 뭐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언급해 주면 거의 이거 쓰겠죠.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. 뻔한 얘기죠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이게 이제 면접 보러 가는 시점이 이제 LH가 지금도 조금 이제 많이 가라앉았잖아요. 면접 보러 가면 이게 또 확 예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윤리를 지켰을 때 뭔가 처음에는 좀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결론이 좋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사례나 아니면 바깥에서의 이런 사례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엔 포부죠. 어떻게 하겠다. 4번 갑시다. 아 이거 재밌어요. 최근에 에너지 분야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나의 견해. 그러니까 나의 견해를 좀 물어보네요. 3번, 4번. 왜냐면은 이게 면접용으로 참 좋거든요.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. 에너지 분야 이슈에 저는 딱 보자마자 들은 게 이제 ESG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 경영 평가 요소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. 특히나 이제 에너지 쪽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요 부분도 중요하죠. 그래서 요 두 가지 뭐 지배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.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제일 중요한 건 LNG죠. Liquefied Natural Gas. 좋은 건 아는데 비싸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. 지금 뭐 대한민국 조선업들 난리죠. 이거 수주해 가지고.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로 딱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해? 뭐 ESG 중에서도 에너지, 죄송합니다. ESG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.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또 어, 맞았어. 그게 바로 LNG라고 하는 분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정의 내려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. 그다음 역시 주장하는 이유. 그래서 요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에너지 산업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돼? 아니면 LNG를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뭐 기술력, 투자가 필요해. 이런 것들 등등. 기사 많잖아요. 그런 것들 좀 모으셔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. 꼭 회사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긴 해요. 이건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쪽이 에너지 산업 쪽이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것들이 좀 트렌드고 한 건지 한번 좀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 가시고 매일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구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5번 너무 쉽죠. 우리의 새로운 핵심 가치는 뭐 미래주도다, 안전우선이다, 열린사고다, 소통협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너의 역량과 부합하는 한 가지 항목이죠. 뭐 제일 쉬운 걸로 해야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사례가 있으면 가겠지만 사례가 없는 분들 빨리 제출하고 그냥 딴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소통협력이 제일 낫잖아요.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하시고 저는 만만한 소통을 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가장 소통을 잘했던 사례. 근데 요거는 소재가 어차피 내가 여기 1번에다가 중요한 걸 부여했으니까 5번에다가는 만만한 거 그냥 쓰시고 들어가 잘할게. 어차피 면접용입니다. 면접용. 이렇게 해서 시간 오래 걸리게 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1500자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통한 사례를 뭐 2개 정도 써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하나를 디테일하게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최소 저는 80%
80% 작성을 해 주셔라.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삼성의 2번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. 1500자예요. 고것 좀 참고하신 다음에 보시면 제가 성장 과정 그거 하나 여기다 관련된 거라고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'아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.' 1500자 정도 되거든요. 고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업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었어요. 제가 월요일 날에 가서 찍었던 내용인데 기업 분석이랑 특히 제가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직무 분석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됐건 자기소개서에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도 쓰셔야 되니까 요거 1번 쓰셔야 되잖아요. 특히 우리 입문 상경이신 분들은 이게 항상 이 공기업은 뭉뚱그려 놓잖아요. 경영과 경제가 되게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포커싱을 해야 돼요. 내가 경영 기획할 건지 인사할 건지 뭐 등등 영업할 건지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방송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빨리 작성하셔서 또 다음 자기소개서나 인적성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